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FC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강원FC 그 프리뷰는 제가 지난번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멜버른 시티였나? 예, 그 팀하고 했던 경기를 그러니까 리뷰하면서 약간 시즌 프리뷰도 같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프리뷰를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좀 일반적인 얘기들, 경기 리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적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좀 꾸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몇몇 선수들만 좀 더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잘해왔던 정용훈 감독님의 축구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얼마나 완성도를 높여가는가라는 게 중요한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스타일이 너무 좋다.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결과 없는 과정은 무가치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좀 말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닐 때, 저희 그 축구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보통 그 변호사 시험 100일 전쯤 되면 저걸 합니다. 선배님들한테 이제 선물 같은 거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축구 동아리 선배들한테는 그 축구 양말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면서 그냥 주기 좀 그렇잖아요. 뭐 선물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이제 선물인데 축구 양말 주면서도 이게 이제 좋은 내용, 좋은 내용과 함께 결과를 같이 가져오길 바란다. 라는 게 이게 축구에도 적용되지만 사실 시험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답안지도 쓰고 답도 많이 맞춰서 점수도 높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길 바란다. 그래야지 또 공부를 잘 해놔야지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본인 일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제가 이제 그 축구 명언들을 찾았어요. 제가 막 그래도 우리가 축구 동아리인데 이렇게 아무 명언이나 갖다 쓸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검색을 한창 했었는데 그때 발견하면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했던 명언이에요. 근데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크루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한 크루이프는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과 없는 과정은 무가치하다. 예. 이렇게 말한 것도 맞아요. 근데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그냥 결과만 내면 이거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쿠리프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끌고 가려는 이상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예전에 좌파 축구, 우파 축구 막 2010년대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무리뉴 같은 감독들은 조금 내용이 안 좋아도 일단 이기고 보자. 이런 감독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재밌어지니까요. 모두가 다 그냥 내놓고 싸우고 막 이기고 막 이기겠다고 결과도 잡고 내용도 잡겠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렇게 결과에 또 집착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이런 팀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더 재밌죠. 그건 맞는데 지금의 광원한테는 그 말이 딱 적용되기에 요한 크루이프의 말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 없는 과정은 무가치하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 이 얘기가 같이 적용돼야 될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강원은 내용은 괜찮으니까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크루이프의 명언 한 덩어리 중에 절반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목 설명드리다가 상당히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얘기를 빨리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멜버른 시티전에 더 많이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간단하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 영입 선수들이라든지 뭐 많진 않지만 그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지난 시즌 뭐 말미에 전역하고 들어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보려고 해요. 자,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비 지역에서는 사실상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 거의 없어 보여요. 거의 없어 보이고 대신에 이제 중원 쪽에는
더해진 선수들이 중원이나 허리 쪽이나 뭐 측면 쪽에도 더해진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막 큰 돈을 썼다기보다는 대체로는 군 전역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그다음에 군 전역한 선수 중에 또 모지현 선수를 영입하면서 상당히 전반적인 이 퀄리티가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우 선수 돌아왔고, 이승원 선수 돌아왔고, 김대현 선수가 돌아왔고, 요 세 명 선수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재현 선수가 전역한 다음에 영입이 됐죠. 예. 그리고 박상영 선수도 전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쓴 선수는 또 이제 고영준 선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팀의 그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을 위주로 보면 상당히 그게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퍼 마르크트라고 하는 그 이적 전문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0대 선수가 거의 없어요. 강원에. 박청희 선수 골키퍼니까 필드 플레이 아니니까 좀 나이 많아도 상관없죠. 홍철 선수 한 명 있고요. 수비에. 그 다음에 30대 선수가 김건희 선수 31살 3명 3명 빼고는 없어요. 다 20대고 29 선수들이 조금씩 있어요. 모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서 뛰었던 최병찬 선수나 이유현 선수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20대 중반 내지 초반에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팀이 굉장히 젊은 팀이고 많이 뛰고자 하는 축구를 한다는 거를 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팀인 거죠. 네,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멜버른 시티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타일이 좋은 팀입니다. 가장 K리그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렌디한 축구를 구사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이정효 감독님하고 정경호 감독님이 그래도 가장 유럽 트렌드에 가까운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 멜버른 시티전에서도 그랬지만 내려서서 본인들이 뭔가 버티고 역습하는 팀이 되기보다는, 강원도 이제 그 시도민 구단으로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투자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그 뭐 기업 구단들만큼 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강원을 보면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전방부터 압박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이 도는 지역을 우리 쪽 골대 앞쪽보다 상대 쪽 골대에 가까운 쪽에서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축구를 펼칩니다. 그래서 라인이 상당히 높고 전방 압박도 투톱 중심으로 해서 압박 딱 들어가고, 이제 전방 압박해서 끊어낸 다음에 순식간에 딱 치고 나가는, 쇼 카운터를 치는, 굉장히 이게 그 요즘에 유럽에서도 유행하는 식의 축구를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버른 시티전에서도 물론 뭐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경기 내용으로는 멜버른 시티가 이제 울산은 이겼잖아요. 물론 뭐 마지막에 극장골이 터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으로 보더라도 멜버른 시티는 사실 울산보다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원은 그런 멜버른 시티를 가지고 이제 멜버른 시티를 상대로 본인들이 좀 더 주도하는 경기를 했고, 제가 그때 그 경기 리뷰를 하면서는 막 액션존이니 뭐니 해서 AFC에 있는 자료들도 찾아왔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지역에서 싸우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성 있는 축구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긴 즉슨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돼요. 멜버른보다 강원이 잘했고 멜버른보다 울산이 못했으니 강원이 울산보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그래도 비교에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이 울산을 압박하면 이거는 울산이 강원 그 멜버른 시티한테 좀 고전했던 것처럼 강원한테도 고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해보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K리그 이번 시즌에도 K리그에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시즌 말미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강원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말미에 이거 약간 강원은 전반에 진짜 완벽하고 후반에 힘 떨어지면은 이게 가라앉는 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전방 압박하고 본인들이 주도권 쥐고 있을 땐 진짜 잘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힘이 떨어지고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원도 그걸 제어를 못하는 게 생겼는데, 이번 멜버른 시티전에서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거의 90분을 잘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선수들이 많아진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적합한 선수들이 사실은 영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재현, 김대환 뭐 이런 선수들 다 마찬가지고 고영준 선수 같은 경우도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 수비도 잘해줄 수 있는 선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선수고 제가 봤을 때 강원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영입함으로 해서 조금 공격적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보고자 특히나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도 잘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이용해서 중앙 쪽에서 세컨드 톱 혹은 미드필더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과 허리 정도를 오갈 수 있는 박스 투 박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쓰고자 해서 딱 포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고영준 선수도 이제 이제 국내 리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아마 영입을 했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강원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뛰고 압박할 수 있는 축구에 맞춰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멜버른 시티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선수들이 마지막 패스에서 판단이 조금 늦거나 판단이 부정확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한쪽 측면에 측면에서 돌파에 성공하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딱 돌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기계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김기동 감독님 제가 인터뷰할 때도 종종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시만요. 제가 그 바둑알 좀 불러올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제가 어제 그 대전하고 전북 리뷰하던 거 가지고 이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측면에서 여기 돌파를 딱 성공했어요. 여기 1대1을 쳐가지고 바깥쪽부터 드리블을 쳐서 들어와서 여기서 돌파에 성공했다. 요만큼까지 딱 들어오는데 여기 뚫고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이제 뭐 커버를 나오든지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선수, 다른 선수들이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수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선수가 돌파에 성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선수가 마무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동료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이제 포항이 그 1588 팔로세비치 일류첸코 그다음에 오닐 그다음에 저기 팔라시오스 있을 때 그 시절에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건데 약간 측면 돌파에 성공하면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르는 놈 한 명.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긴 거 먹는 놈 한 명.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가까운 쪽 이렇게 깔아주면 툭 돌려대서 마무리 짓는 놈이 한 놈이 있고 여기서 얘가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자르면 수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 놈 잡아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뒤로 길게 넘겨가지고 이 선수 여기 우리 어그로를 끌어놓고 이 뒤에서 헤딩으로 마무리하든 뭐 발로 마무리하든 여기 뭐 풀백이 들어와 있더라도 이 뒤로 길게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놓고 나면 이 10번이 띄므로 해서 이 선수들이 다 쫓아가느라고 당겨지니까 결국에는 이 허리지하고 얘네도 이제 물론 미드필더도 수비하는 미드필더도 이렇게 뒤로 따라 내려오겠지만 순간적으로 돌파에 성공해서 벌어진 공간에 폭발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그래서 여기서 컷백이 연결되면 그냥 돌려대는 이런 유형의 마무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3명 정도는 위치를 잡고 크로스에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팀적인 약속인 거죠. 야 이때는 누군가 한 명은 가까운 쪽 골대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자르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따먹을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나 정하고 어떤 그 선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긴 거도 하나 위치를 해줘서 옵션을 늘려줘야 돼 라고 하나 해줘야 되고 하나는 컷백 자리에서 다음을 노려줘야 돼 라고 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뭐 그 일류첸코가 공을 받아주느라고 뒤쪽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받아주고 측면에 연결해줬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에 바로 성공했다 라고 하면 사실 여기 일류첸코가 내려오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로세비치가 있었으니까 팔로세비치가 가까운 쪽 골대로 가주는 거죠. 왜냐? 일류첸코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 가야 되거든. 가까운 쪽 골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미드필더 있고 하니까 내가 공격형 미드필더라면 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반대쪽 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받으러 내려왔는데 위치가 이제 팔로스의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다고 칩시다. 뭐 전환이 돼가지고 왼쪽 측면에 처음에 있다가 공이 있다가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나와서 측면으로 가서 여기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위치에 누구 갈 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가고 여기서 본인이 받아주고 올라가려던 일류첸코 혹은 뭐 공격수가 얘가 일로 움직여주러 가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될까? 원래는 내가 이쪽 가고 반대쪽 윙이 들어왔는데 윙이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 내가 뒤쪽에 가서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여기 있는 선수는 이거 지금 크로스 각이니까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게 달라져서 그냥 이 선수가 가는 거죠. 먼저 내가 뒤쪽으로 갈게 하면 이 선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야 될 곳 두 군데인데 다 가 있네. 가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컵백 먹어야지. 하면서 스트라이커도 컵백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원 선수들은 이게 측면 돌파 성공했을 때 약간 다들 자기 위치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약간 컵백 자리 쪽에서 이게 먹기가 쉬우니까 컵백이 먹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다 컵백 위치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들이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를 잘라서 들어가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간들이 열리는데 여기 셋 다 쪼로록 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먹는다고요. 그럼 이게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팀적인 것들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강원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 가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못하고 이거 좀 더 돌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감하게 시도해야 될 때는 하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성공의 그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그런 스루 패스도 마찬가지고 팀적으로도 이런 성공의 기억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지금 그 잘하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지만 득점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모지현이라든지 김대현이라든지 고영준이라든지 최근 그 ACL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 정효고 감독님하고 사실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성공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좀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볼리TV 보면서 거기 장영훈 코치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거를 들었는데 그 얘기도 진짜 진짜 맞다 역시 전문가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를 돌릴 때 이거 제가 너무 베끼는 얘기인데 근데 뭐 좋은 내용이니까 장영훈 코치님 말을 인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 길이가 이쪽은 본인들이 숫자도 많고 공간이 넓으니까 조금 미스가 나도 공이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이 선수가 뛰어가면서 받을 여지가 있고 여기서는 안 뺏긴다는 거예요. 공간이 넓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정말 핀포인트에 정확한 포인트에 딱 갖다 붙여야지 마무리가 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막 침투에 들어가는데 패스가 본인 뒤쪽으로 살짝 온다. 그럼 이거 잘리는 거고 아니면은 뒤로 흘러버리거든요. 이건 결국 이 선수 발에 정확하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디테일을 높여야 되는 거고 선수들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때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서로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서로도 약속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발 앞에 줘. 이럴 때 발 해줘야 돼. 이런 때는 발 앞에 공간해 줘야 돼. 발 앞에 줘야 돼. 이거는 어떻게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맞춰보고 성공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공격 진영에서 강원이 접근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안쪽에서 약해진 이유를 아까 장영훈 코치가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더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원이 시즌 초반에 이런 스타일을 바탕으로 해서 확고한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충분히 경기를 끌어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들이 자신감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그의 장점은 뭐냐면 ACL 같은 경우는 리그 페이지라고 하지만 8경기밖에 안 하고 금방 순위가 정해지고 탈락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 슬로우 스타트를 하더라도 강원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압박이 쏟아질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번 시즌 그 강등팀이 많이 나오는 시즌도 아닌데다가 강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쿼드가 상당히 괜찮고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시즌에도 잘해왔다는 그 성공의 기억들이, 그래도 그런 성공의 기억은 자기 성적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원하는 것들을 한두 장면씩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팀이 좀 제궤도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원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팀 프리뷰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K리그에 너무 공격적인 팀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강원이 좀 더 그 압박하고 앞에서부터 싸우고 쇼카운터 치고 이렇게 하는 팀이 되어서 좀 K리그 다른 팀들한테도 신선한 좀 충격을 주고 리그의 그 축구의 다양성을 늘려주면서 재미있는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매기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ACL에도 나가고 이런 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강원을 예전에는 좀 싫어했습니다. 그 강원이 승격할 때 부천을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겼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마란양이라는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잘하던 마란양이 아니에요. 갑자기 골 먹어가지고 부천이 그때 승격 기회를 놓쳤는데 제일 잘하던 시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승격했던 2025년 이전에.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아했는데, 그 김병수 감독님 계시고 이럴 때 제가 그 강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정이 붙었어요. 제가 강릉도 간 적이 있고 춘천은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정선아리랑 그 응원가도 되게 잘 들었었고, 공룡자 선생님도 인터뷰한 적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원은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런 멋진 내용과 멋진 결과로 그 한 시즌을 잘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과정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재미를 만들어내는 팀이 되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